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이 2,900억 원 규모의 백스코 제3전시장 수주를 노리다 CBS 보도와 지역 여론에 밀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단순한 사업 포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건설이 백스코 제3전시장 입찰 참여를 공식 포기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포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무소속 서지현 의원은 공공의 손해를 떠넘긴 퇴장은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시의원도 시민 신뢰를 저버린 업체에 최소한의 입찰 제한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백스코 사업을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광역공사에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페널티가 지속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CBS가 현대건설의 백스코 입찰 시도와 함께 입찰 제한 페널티 필요성을 최초로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이 확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욱 의원 역시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국책사업을 저버린 기업이 다시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노린 것은 뻔뻔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와 조달청은 국가개혁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한 업체는 최대 2년간 국가계약 입찰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의 공공사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앞두고 부산 관광업계가 중화권 관광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여행사와 함께 판매한 미용, 미식 관광 상품은 예약률이 50%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 올해 역대 최대 중국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9개월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를 겨냥해 지난 5월 중국 항저우의 단독 관광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광 상품 1,700여 건을 팔았습니다. 전년보다 예약률이 약 50% 늘어난 겁니다. 이 여행사가 선보인 상품을 통해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모객만 18,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중국 현지 온라인 여행사와 협력한 특집 관광상품 판매에서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1,9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30 중국 여성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미용과 미식을 겨냥한 부산 미식고 테마 여행 상품은 지금까지 1,700여 명이 모였고 문의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광공사는 이들의 초청에 뷰티, 스파, 요가 등 웰니스 콘텐츠를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와 공사는 오는 10월 중국 국경일 연휴에 집중적으로 중화권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통역과 안내 서비스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입니다. 10월 초도 이제 국경절에서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비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객하려고 하는 프로모션도 실제로 이제 예약이 많이 됐고요. K컬처, K푸드 열풍과 맞물려 중국 무비자 입국까지. 관광공사는 올해 중국에서만 4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대 주민들이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역 앞 한자리에 모인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해상풍력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다대포 해상폭력 반대 주민협의회는 어제 집회를 열고 주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폭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사업자가 다대포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폭력 발전 사업에 대해 주민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대포 해상폭력 반대 주민협의회 관계자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100메가와트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지금 딱 99메가와트만 하거든요. 인구 밀집 지역인데 여기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정식으로 먼 거리로 가라. 다대포 앞바다에 9.9메가와트급 해상폭력 발전기 10기를 설치하는 다대포 해상폭력 발전 사업은 지난 2020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인허가 절차에서도 이해관계자 동의 등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최종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인 상황. 민간 사업자 측은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는 주민협의회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인 코리오 제네레이션 관계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따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제 등을 통해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해상폭력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을 교직원 성고충 업무 담당 부서에 부서장으로 발령냈다가 논란이 일자 인사발령을 철회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모 학교장 A씨를 다음 달 1일자로 성고충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장으로 인사발령했으나 그는 성희롱으로 2차례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조는 성희롱을 저지른 학교장이 오히려 성고충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자로 발령된 사안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반발했고 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자동 정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3시 50분쯤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연기나 불꽃이 확인되지 않아 비화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고리원전은 전력 생산 시설인 터빈이 정지됨에 따라 원자로의 출력도 50에서 55%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보험자 병원 추진에 난항을 겪는 옛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설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민간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침례병원 용지를 매입하고도 공공병원화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부산시의 의지 부족이자 무능 때문이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침례병원 용지 매각과 관련한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지방은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들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로 밤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8월 말까지 낮 기온이 33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